행위의 직업으로서의 의사는 글쎄요, 그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블로그나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의대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질문,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의사로서의 삶 말고 그 외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의대 졸업 후에 의사로서의 진로가 국내 의대를 나왔을 때랑 해외 의대가 다른가?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다를 수 있다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면허 취득을 하고 인턴 또는 레지던트라고 하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환자를 보는 임상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사기업이라든지, 뭐 물론 이런 기업들도 다 의료에 관련한 기업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진출하는 경우의 수도 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인식들도 굳이 환자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는 아니다, 이런 인식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해외 쪽이 의대 졸업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의 선택이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해외에서는 의사로서 예를 들면 연구개발 분야 같은 거로 가는 게 좀 인기가 있는 편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 일단 국내보다는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국내는 의대를 졸업하고 사실 의사가 아니다, 또는 연구개발로 간다, 이런 경우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당연한 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서 의대 진학을 하는데 써야 될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분야로 진출을 해서 그만큼의 대우나 급여적인 부분이겠죠?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성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 누가 사실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 같은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분야가 좀 발달돼 있기도 하고, 또 제약회사나 이런 관련된 연구회사들이나 또 유전공학 쪽이나 또 심지어는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진출했을 때 생각보다 워라밸도 괜찮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환자를 보는 의사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대우가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또 개중에는 자기가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다, 그러면 해부학이나 병리학이나 이런 기초의학들을 전공을 하고 의사로서 학교에서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기초의학 교수들도 대부분은 의사 출신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국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해외가 이런 다양한 진출 루트에 있어서, 미래의 비전에 있어서는 또 연구개발 분야는 특히나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쪽 분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역시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유럽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쪽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유럽은 대부분의 의대들이 6년 석사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옵션은 6년 석사 과정의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2년 또는 3년인 경우가 많지만 박사 과정에서 생화학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공한 이후에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포스트 닥터럴 과정을 포닥포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원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일단 의대를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을 한 다음에 환자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하고 환자를 돌보는 임상적인 경험을 쌓아서
전문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의가 되기 이전에라도 이런 연구 개발 분야에 지원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상 경험을 베이스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의사로서 이렇게 연구개발 분야로 가는 게 조금 괜찮은 일이냐,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연구개발의 기본적인 대상은, 목적은 대부분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의 쪽에서 쓰는 사실 약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사람 약물 가지고 씁니다. 그만큼 그쪽 연구개발은 사람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요. 볼륨도 적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의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계통에서 꼭 제약이 아니더라도 이 연구실에는 의사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연구원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어 화학 전공을 했어, 뭐 생물학 전공을 했어, 또는 약학 전공을 했어, 이렇게 연구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의사 출신으로서 연구개발 쪽에 왔을 때 훨씬 더 승진도 나중에 높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우도 다르고, 뭐 대우가 다르다는 거는 샐러리도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뭔가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해서는 저희 그냥 뭐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현직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분은 생화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의대 진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의사 면허 하나를 꼭 따야 되겠다. 어느 국가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가이드를 달라. 뭐 그랬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실제로 연구개발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초의학 전공자와 의학 전공자 간의 어떤 그런 잠재성의 차이가 꽤 크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좀 마지막 질문일 건데 제가 이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가져왔어요. 자, AI 시대에 의사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시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감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겠지고, 또 뭐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의사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환자를 보고 어떤 치료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임상의학 쪽의 전망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조해 나가는 쪽의 전망이 조금 더 밝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의료 분야 안에서도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뭐 환자들의 어떤 검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술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뭐 어떤 처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우리 생활 안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스며들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 로봇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영상들 보면 이제는 정말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떤 동작이나 표현들이 이 로봇들도 자유로워지고 있고, 이게 모두 다 AI 학습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저는 이제 지난 날처럼 반복을 계속 똑같이 하는 단순한 행위의 직업으로서의 의사는 글쎄요, 그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열정 또는 목적의식, 더 나아가서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료 시스템에 설계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공학 쪽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의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든지, 또 어떤 제약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AI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의료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외의 어떤 이런 직업군 또는 스펙트럼들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이나 블로그, 저희 카톡 채널 주소 있고 여기 이제 블로그 채널 주소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글로써 막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들을 조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나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